일반 분들이 사는 가격대가 있어요. 싸다고 해서 사거든. 그때는 차트도 안 봐. 차트가 일단 역별로 해서 이렇게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도 안 보고 사요. 그냥 작년에는 엄청 많은 종목이 이 상태였어요. 그러면 무조건 언제 사냐면 급등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진짜 요번에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몇 차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고 있는 주식을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너무 빨리 파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막 오르고 있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방송에서 일부러 패널들한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파는 게 맞을까? 아니면 왜냐면 지겨우니까 너무 그렇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자꾸 빨리 그냥 하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손절이거든요. 손절을 잘해서 우리가 카카오 엄청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4만 원을 사신다 그러면은 그 카카오가 지금 5만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바닥이라고 해서 사신 분들은 벌써 30%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엄청 크게 많이 난 거죠. 그건 40%, 35%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를 대부분 10만 원쯤에 사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마이너스 싸다고 해서 산 분들이 7, 8만 원일 때 사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거의 한 7, 8만 원에 사셨을 거예요. 그 싸게 사신 분들이. 그죠? 7만 원. 네. 그게 안 봐도 제가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관심법? 이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 분들이 사는 가격대가 있어요. 싸다고 해서 사거든. 그때는 차트도 안 봐. 그 차트를 안 보고서 사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요즘에 사시지 않으신 분들, 요즘에 안 사고서 그냥 전에 샀는데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 전부 다 안 봐도 빠네요. 8만 원 초중반, 8만 원, 8만 2천 원, 뭐 이때 사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에? 아유. 안타까운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우리가 밖에서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저도 나이를 조금 먹었죠. 그래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밖에서 여러분들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벌려고 그래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밖에 나가면 사기꾼 천지죠. 사기꾼. 그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손해를 보는 거는 주식시장에 사기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손해본다는 거는 사기당하는 일 외에는 손해볼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너무 답답한 게 차트가 일단 역별로 해서 이렇게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도 안 보고 사요. 그냥. 그 그래프 한 번 안 보고서. 아이고 그 시장 가서 마트 가가지고서 뭐 하나 썩은 거 상품 하나 골라봐요. 그러면 속이 얼마나 상해요. 또 잘못 산 거 환불을 안 해준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 확 받고 어디 가가지고서 돈 10만 원 사기 당해봐요. 내가 이거 진짜 잘못 살았나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주식해서 돈 1000만 원 까먹었다 그러면 그걸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그 창피한 거예요. 9만 6천 원에 사신 분은. 그래서 예. 예. 아니 이거 박수 칠 일 아니에요. 그 얼마나 진짜 속상해요. 저기 상품권 하나 드려. 그거 진짜 속상한 그래, 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 5만 원으로 다시 한번 화이팅.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올라간 주식 같은 경우는 그걸 사놓고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냐면 그거 10% 가지고서 푸르둥둥한 그 주식을 마이너스 40% 50%된 주식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좋아하겠다고. 에?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나 옛날에 어려울 때 도와달라 그럴 때 도와주지는 않고서 그지 같은 주식 사가지고서 걷다가 처박아 놓고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주식이 이렇게 상속받으면요 그 부모님 두고두고 욕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몇 번 교류하고 그러신 분들 그 최소한 그 책 있죠? 그거 진짜 저 그거 아무리 많이 팔려도 저한테 한 푼 안 들어와요. 그 심지어 대만에도 요번에 수출 계약을 했거든요. 그 책. 그래서 그 책은 가보로 물려줘. 젊은 친구들 집에 가면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 요즘 사람들이 저 책은 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다 성인이에요. 그리고 원체 바빠가지고 주식을 지금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유가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주식할 때 꼭 보라고 만든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부끄러운 책이 아니고 그걸 옆에 교과서처럼 투자를 하면서 고민스러우면 읽어보고 그러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주식 투자가 어렵잖아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책하고 그 전의 책을 3번 정도씩만 읽으면 어디 가서든지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빠꾸미가 돼요. 빠꾸미가. 그래서 사기당할 일도 없고 뭐 리딩방 이런 데에서 사기당한다든가 뭐 그런 일도 없고 평생 그 자식들하고 주식 얘기하더라도 전혀 꿀리고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제가 학부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기회들이 꽤 있는데 그 애들은 20대 초반이에요. 앞으로 주식을 몇 년 해요? 60년 하실 애들이에요. 60년. 그런데 60년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3, 40년 주식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강의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종목 하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골라내고 돈을 벌고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고 이 주식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옆으로 말이 샜어요.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시간이 짧아요. 이게. 네. 시간 좀 2시간 드릴까? 지금 오늘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원래 임 대표님 얘기 아니면 저 못 온다 그랬거든요. 그 선약이 있고 송년회도 있고 뭐 그런데 토요일 날에 어디 여기까지 제가 그랬어요. 송년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머니가 비고 있는데. 그래서 요 주식들이 좋은 주식들인데 CXL 관련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몇 개 종목이 떠요. 그래서 PCB 관련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칩도 역시 그 기판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이제 프리미엄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성이나 이런 주식들이 상한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차트를 보시고서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올라갔지만 떨어져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요. 그럴 때 이제 매수했다가 그런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매년 1, 2월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라갈 주식을 고르는 시기예요. 고르는 시기. 그래서 1, 2월 달은 무조건 주식이 나쁘면 적극 매수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10월 달 넘어서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고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다 오픈이 됐어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 개별 추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저 회장님이 네. 종목 언제까지 물어볼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간 철렁했는데 왜냐면 제가 질문 드릴 게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종목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내년에는 이제 칩 종류들은 또 새로운 스몰캡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큰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별주성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서 제가 120%, 150% 수익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얼마였다고요? 13,000원, 15,000원도 안 된 게 그 6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월 15일 올해죠, 올해 5월 15일 날 16일 날 그 대면 강의를 몇 군데 가서 했는데 그때 한미반도체가 2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일 때만 샀어도 3배, 300% 수익이 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10,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갔다고 하면 400%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다시 말해서 작은 종목들 중에서 급등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여기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올해 대시세를 냈던 에코프로인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여기를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골든 크로스. 그래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봄에 찍은 거라 여기에서 50만 원에서 쉬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다시 올라가서 얼마까지 갔어요? 15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또 쌍봉 비슷한 쌍봉이 나와요. 그 다음에 헤드 앤 숄더 형태.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다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저처럼 주식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나와요. 헤드 앤 숄더는 헤드 앤드 숄더 어깨. 그 다음에 또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깨지니까 사고 막 그런 사람들 손해가 막심하죠. 그 60만 원까지 이제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래프가 많이 이거하고는 틀리는데 아무튼 올라갈 때는 요 11선을 안 깨거든요. 이 급등주 타는 방법이에요. 급등주 급등주인지 아닌지 그 대시세 내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 책에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 사라고요? 시장 중심주. 시장 중심주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사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하고.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지만은 99만 5천 원일 때는 갭 상승할 때 10% 막 그 대형주는 그럴 때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근데 매도할 때 사시고 사셔야 될 때 팔고.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쫑나는 거예요. 인생. 그건 뭐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리봉일 때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쓰리봉일 때는 무조건 팔고 요 차트가 작년 올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 차트. 여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가 데드 크로스예요. 데드 크로스. 그럴 때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개별 종목이든 지수든 데드 크로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5일선이 누르고 있죠. 작년에는 엄청 많은 종목이 이 상태였어요. 그러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언제 사냐면 여기에서 이제 5일선이 11선을 띄고 올라갈 때 있죠. 요때 사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아셔야지 돈 안 까먹어요. 돈 벌려고 나섰지만은 까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안타깝거든요. 네, 하여튼 저도 그래요. 그런 사연들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투자하시기 전에 정말 작은 돈 가지고 먼저 좀 실력을 키우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내년도 좋아할 것 같은 섹터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바이오도 좋을 수가 있는데 개별 주장이에요. 개별 주장. 개별 주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별 기업만. 바이오라 그래서 다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실적에 의해서 또는 이제 FDA 인상을 받은 것들, FDA 승인 나는 거, 이거 글자도 이게 잘못 썼네. 승인이가 뭐야, 승인? 이게 바빠가지고요. 승인.
예, 승인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HK 이노엔이나 파마 리서치 요거는 삼성증권 리포터를 제가 참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개별주고 미디어 엔터주들도 요즘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대장은 무조건 하이브예요. 하이브가 대장이고 SM인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런 거로 하시고 이제 지수가 조정될 때는 원래는 폭락하는 장에서는 다 떨어져요. 다. 그래서 종목을 이기는 그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주식격언에서 제가 지어낸 말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 그렇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정일 때, 특히 전반기, 상반기에 지수가 쉬고 있을 때는 개별주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개별주.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지금 뭐 출마도 안 한 그 한동훈 장관 관련 주식 해가지고서는 급등한 게 되게 많이 있죠. 이정재 배우하고 사진 한 번 찍은 거 가지고 대상홀딩스가 그냥 급등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아직 출마를 안 했으니까는 아직 그 이슈가 살아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거가 총선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선 관련주가 있죠. 그런 것도 미리 사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라고 해서 또 엉뚱한 거 사시면 안 되고 항상 시장 중심주. 시장에서 이게 누구 중심이다. 뭐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주식들 사면 안 돼요. 전환사채를 무차별로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시란을 잘 보시고서 요즘엔 전환사채 무조건 많이 발행하는 회사. 특히 제가 지금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2월달, 3월달이면 이제 그 12월 결산법인들 그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그 기간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6월달 결산법일 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별 기업들 중에서 한계 기업들 엄청 많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PF 쪽 같은 경우는 타격이 되게 많이 크거든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그러니까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부실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잘 살피지는 않더라도 아주 그지 같은 회사 잘못 사면은 그 거래 정지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거래 정지되고 상폐가 되면 회상할 기회가 없어져요. 우리가 주식해서 저 같은 경우도 손해 볼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금에서 10% 손해를 보고 20% 손해를 보면 그냥 스톱을 시켜놔요. 몇 달이고 안 해요. 그냥 장이 좋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 조금씩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그 망하는 회사, 상폐를 당한다고 그러면 손실 규모가 회상 불가능한 상태에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는데 회상 불가능한 상태에 몰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1, 2월 달, 지금 12월 달, 지금도 마찬가지요. 12월 달, 1, 2월 달 싸구려인데 회상 가능성이 없는 거. 우리가 상폐 각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이유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주식 있잖아요. 그런 건 싸다고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크더라도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얼마라도 건질 수가 있는데 거래 정지되고 상폐되면은 그냥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죠. 그래서 그런 주식은 절대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꼭 이게 영업이익이 한 번 정도 뭐 마이너스 손실이 나든가 그런 종목은 뭐 괜찮죠. 근데 업황 자체가 괜찮나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고 투자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이라든가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 뭐 선거 관련주 이렇게 계속 개별 주식, 개별 호재성 재료가 있는 주식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고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저점일 때.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N형 패턴이나 이런 거를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도록. 그래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그래야지 그 자신감이 있고 수익이 나야지 주식 투자도 재밌고 그런 거거든요. 네.